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적인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 딸아이가 언어 능력 쪽으로는 재능이 있는데 수학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초등 저학년이라 이게 수학적인 재능이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같은 문맥상에서 이해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보통 보면 수학적으로 재능이 있다는 아이들은 수를 가지고 잘 가지고 노는 것도 있지만 수학의 문장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거든요. 근데 반면에 문과 성향이 좀 큰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 일상생활 속에 대화를 한다거나 책을 읽고 이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 아이들이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수학 문제에서 문장지에서 만나게 되는 사고력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그러면 보통 1차적으로 이제 상담이 들어가는 게 저희는 그래요. 이 아이가 문장제 혹은 이제 1차 방정식 활용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읽고 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랬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학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언어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반 정도는 인정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수학 빼곤 다 잘해요.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막상 제 아이를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TV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뉴스 용어들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학에서 나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심리적으로 수학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빼야 될까?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나눠야 될까? 이거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문장이 문맥 그대로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집중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로 수학에 대한 의미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로는, 그러니까 국어가 안 돼서 수학이 안 되는 경우들이 흔하고요. 그러지 않고 국어는 굉장히 잘 하는데 반해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은 수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다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중에 갔더니 수학 용어사전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맥상에서 얘 의미를 누구는 더 가지고 누구를 덜 가진다, 이런 의미 같은 거를 사전에서 활용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 읽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책을 읽어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한 처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학적인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일단 원인이 어떤 건지를 보시고, 전반적인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그렇다면 책 읽는 거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러지 않고 우리 아이는 비교적 책은 좀 많이 읽는 편이고, 그리고 언어 영역이 좀 뛰어난 편인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머님이 문제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서 이렇게 많이 문제를 풀리는 것보다는 그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어머님이 좀 봐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읽었을 때 뭐 2개씩 3번 한다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저희는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곱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라는 개념이 확실히 있지만, 이걸 처음 배운 친구들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라는 거는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지금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를 이과적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이게 그냥 자유자재로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과 성향이 좀 짙은 아이들은
이렇게만 했을 때는 이게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쪼개서 설명해 주는 게 좀 필요로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곱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눠야 된다는 게 충분히 체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약수와 배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과 성향인 아이들은 수학적인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냥 단순 외우려고만 해요. 그래서 약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최대공약수 활용이랑 최소공배수 활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큰 수를 구할 것 같기도 하고 작은 수를 구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외워서 가버리면 그 학년은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 공약수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거고 최소 공배수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 건지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거는 배수를 구하는 건지 약수를 구하는 건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금방금방 그 과정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많이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예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더 빨리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 얘기는 그 문해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언어 영역에서 사용하는 그 문해력과 수학에서 사용하는 문해력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